안녕하세요. 저는 사회자 현진석입니다. 오늘은 강동구에 위치한 서울 IN 여성위원회에 나왔습니다. 난임에 대해 궁금증을 해소해 주신다고 하는데요. 평소 난임이라고 하면 너무 어렵고 얘기하기도 조심스러운데요. 그래서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난임 초보자가 들어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신다고 합니다. 거기에 재미까지 더해진다면 너무 좋겠죠. 그래서 전문의 3분 모셨습니다. 원장님들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강동구에 위치한 서울 IN 여성의원에 근무하고 있는 박찬우입니다. 네, 저는 서울 IN 추민지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서울 IN 윤정섭입니다. 오늘의 질의 방식은 질문 박스에서 뽑아서 랜덤으로 질문 드리고 답하는 방식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환자들이 평소에 궁금해했던 내용들을 모았는데요. 어떤 질문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 전에 제가 평소에 궁금했던 내용인데 전문의 3분 계시니 제가 질문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성들도 정자를 채취할 때 그 현장에 와서 바로 채취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남성들은 이제 어떠한 영상을 보고 이렇게 정자를 채취한다고 하는데 그 영상들이 너무 예전 영상인지 아니면 또 최신 버전이 업데이트가 되어 있는지 그게 사전에 제가 너무 궁금했었거든요. 혹시 어떤 영상들이 준비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영상에는 특별히 심혈을 기울이고 있고요. 그러니까 고전부터 최신에 이르기까지 동양 서양을 막론하고 폴더별로 잘 나눠서 되게 입맛에 맞게 이렇게 보실 수 있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들여서 광고 하나 드리는데 좋은 영상 갖고 계신 분 있으시면 IN에 기증해 주시면 저희가 좋은데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제 본격적인 질문을 드려보도록 할 텐데요. 질문 박스에 번호가 들어있는데 그 번호를 뽑아주시면 제가 그 맞는 질문을 원장님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분 한 분씩 뽑아주시면 될 것 같은데 박찬호 원장님께서 먼저 뽑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코로나 백신 접종 후 생리가 이상해졌어요. 시험관 아기 시술을 준비 중인데 영향이 없을까요? 저도 궁금해가지고 이제 최근에 이제 논문을 찾아보았는데 마침 이거에 답을 줄 수 있는 논문을 제가 본 것 같아가지고 답변을 드리면 코로나에 감염된 환자분하고 그렇지 않은 분하고 이제 시험관하기 시술 성적을 비교를 해보았는데 특별히 이제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난임 시술의 결과가 크게 달라지는 않은 것 같고요. 단지 코로나에 감염되고 나서 생리 사이클이 좀 틀어지거나 이런 분들은 이제 간혹 산부인과 외래에서 많이들 경험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이제 주기의 이상 말고 보통 이제 코로나 감염 이후 첫 번째, 두 번째 생리까지는 그런 걸 많이 경험하시고 있는데 그 이후에 시험관하기를 진행하시면 그 결과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편 직업상 술을 자주 마시는데 정자 채취 며칠 전부터 금주해야 될까요? 네, 답변을 드리자면 며칠 전 정도는 금주를 해야 된다는 사실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상생활, 평소 생활하시던 대로 생활하시고 금욕기간만 최소 2, 3일은 적어도 금욕기간을 두고 정액검사하러 오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정자가 배출이 되기까지 어느 정도 성숙하기까지 대략 70여 일의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생활 자체를 뭔가 바꾸고 검사하러 오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네, 이제 다음 윤정서 원장님 뽑아주세요. 시험관 시술 전후 자궁경 검사를 권한다고 하던데 이유가 있을까요? 시험관 시술 시의 자궁경 검사는 자궁 내막 쪽에 착상을 방해할 만한 어떤 요인이 초음파적으로 체크가 되거나 아니면 이유 없이 뭐 한 3회 이상 착상이 잘 안 될 때, 그럴 때 주로 이제 시도해야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건 이제 정밀 진단적인 의미도 같이 있는 거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안에 무슨 뭐 작은 폴립이나 유착 같은 게 있다면 치료적인 의미도 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통 시험관 하시는 난임 환자분들은 흔하게 좀 이렇게 권유받을 만한 그런 옵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더 얘기하실 내용 있을까요? 요즘에 저희 난임 쪽에서는 이제 착상 부전이라고 그러죠. 시험관 하기를 계속해서 해도 착상이 안 되는 분들한테 또 자궁 내막 자극술 많이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아마 이제 이런 것도 이제 자궁 내시경을 통해서 해볼 수가 있고, 보통 시술을 통해서 임신율이 더 좋아진다는 것을 보고하고 있기 때문에 착상 부전 환자에 있어서도 요즘 많이 시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추가 설명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 계속해서 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험관 난자 채취 후 난자가 없다는 날벼락 같은 소리를 들었는데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사실 저희 임상의들도 굉장히 당황하는 경우가 되겠는데, 아마 소위 공남포 증후군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가장 큰 원인은 이제 보통 마지막 성숙시키는 주사를 제때 안 맞아서 이제 일어나는 경우도 있는 것 같고, 근데 사실 이제 이런 경우는 흔치 않은 것 같고요. 주사들을 워낙 또 잘 맞고 계시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난자가 채취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사실은 난소 기능이 안 좋거나 나이가 많은 분들한테 이런 게 종종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 원인은 사실은 잘 알려져 있지 않은데, 그래서 저희도 굉장히 이제 당황하는 일이 될 수가 있고요. 간혹 이제 PCOS 환자처럼 오히려 반응이 너무 좋은 분들에서도 이런 일들이 간혹 있는데, 이제 이런 경우는 이제 마지막 성숙시키는 주사가 체내에 들어갔었을 때 생화학적 이용률, 바이오 어베일러비티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다낭성 난소증후 환자에서도 이런 경우가 이제 종종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난저 환자의 경우 이식 이후 피검사 때까지 집에만 있는 게 좋을까요? 라는. 네, 이식 이후에 꼭 누워 있는 것이 좋은 것이냐. 근데 사실 논문에서는 누워만 있는 환자와 그렇지 않고 일상생활을 바로 한 환자 사이의 임신율에는 차이가 없다라는 논문도 있고요. 어떤 논문에서는 오히려 너무 과하게 누워만 있던 환자에서 임신율이 좀 다소 떨어진다라고 나온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저는 가급적 그냥 일상생활 하시던 것을 유지하시는 게 바람직하겠다. 너무 누워만 계시면 오히려 안 좋을 수도 있다라고 설명을 드리지만, 난소 기능 저하나 여러 번 반복적으로 임신에 실패하신 반복 착상 실패 환자분들은 또 누워만 있어야 마음이 평안해지시는 그런 또 면이 있어서 누워만 계시는 분들이 계시고, 그거에 대해서 또 제가 또 뭐라고 한마디 하면 더 스트레스만 얹어드리는 것 같아서요. 마음의 평화가 가는 쪽으로 하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상생활을 하는 것이 그 환자분이 느끼시기에 마음이 편안하시다면 그렇게 하시는 것이 맞고, 누워만 있는 것이 마음이 편안해지시고 스트레스에서 오히려 좀 더 자유로워지시는 방법이라면 누워만 계시는 것도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해져 있는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다음 질문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선 이식과 냉동 이식을 선택하는 기준은 뭘까요? 따로 기준이 있다기보다는 특별한 이상이 없는 한 신선 이식을 하는 게 보통 포멀한 과정이 되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이전에 반복적으로 착상이 잘 안 돼서 좀 이렇게 새롭게 수정되는 사이클과 착상되는 사이클을 좀 분리할 필요가 있을 때 시도해 볼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고, 두 번째는 과배란 증후군처럼 난포가 되게 많이 자라서 그달의 착상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이클에는 그런 냉동 이식을 갖다 고려할 수도 있고요. 세 번째로는 프로게스테론 수치라고 해서 그런 마지막 막판 주사 맞는 그 시점에서 프로게스테론 수치가 너무 올라가 있으면 착상의 시기에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인위적으로 냉동 이식을 갖다 고려하게 됩니다. 보통 그런 이유에서 많이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질문 계속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험관 아기 시술이 자궁 내막이 얇다는 얘기를 계속 들었어요. 이유와 치료가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보통 이제 시험관 하기 과정은 이제 과배란 유도 과정을 통해서 난포가 많이 자라기 때문에 자연 주기에 비해서 이제 많이 두꺼워질 수밖에 없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또 계시죠.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7mm를 기준으로 얇다 아니면 이제 두껍다 이렇게 경계를 나누기도 하는데, 사실 7mm가 안 되시는 분들도 임신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얇다고 스트레스 받을 건 아니고요. 단지 이제
두꺼우면 두꺼울수록 임신율이 조금 더 높은 경향은 있지만 두껍지 않더라도 임신할 수 있는 찬스가 있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약제라든가 시술을 통해서 또 자궁 내막 두께를 향상시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너무 그거에 스트레스 받지 않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